연속으로 무엇을 도전해도 잘 안 돼서 난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라는 생각으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월 공과금 납부에 생활비 등을 빼고 나면 저축은커녕 가족들과 외식 한번 하기도 힘드시지는 않나요? 쥐꼬리만큼의 월급으로 아득바득 모아놓았던 목돈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지출해버리고 나니 너무 허무하지 않으신가요? 난 언제 부자 될까? 내년엔 돈이 들어오나? 하고 신년 운세나 오늘의 띠별 운세를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자들이 사주나 오늘의 운세를 보고 부자가 됐을 리는 없고 과연 그들에게는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한 분들의 계획과 마음가짐에 대해 꼭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삶에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듯이 부자가 되기 전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될 사람 90%가 겪는 세 가지 현상이 우리가 겪고 있다면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라 알 수 있고, 겪고 있지 않다면 그 현상을 겪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탓을 한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합니다. 이게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학벌로, 이런 얼굴로 무슨 하면서 자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하던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원인과 해결책을 다른 사람, 상황, 운이 아닌 자기 자신한테서 찾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함께 사는 부인, 남편, 자식도 바꾸기 힘든데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운, 거시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가 올라서 저 친구만 아니었다면이라고 투덜대봤자 도대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뭐가 바뀔까요? 모든 상황이 우리 탓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주저 너머 어딘가에서 온 것 같은 4차원적인 사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도대체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해도 그에 반응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남 탓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원망도 하고 싶죠. 그러나 상황 탓, 타인 탓하며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는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상황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을 한번 보세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삶의 풍파에 맞서고 있나요? 그렇다면 부자가 될 가장 큰 징조입니다. 둘째, 남들의 비웃음을 산다. 부자들은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난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 라고 하면 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되겠냐?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넌 왜 현실 감각이 없냐라고요.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참 이상한 심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공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인간 본성이 자신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부족해야 동급으로 생각하고 옆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될지 안 될지 따져보며 계산기 두드린 사람들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일단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키겠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비난을 받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전 세계에서 부자 1위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꿈을 매일 되새기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그래, 오늘 번 거 오늘 쓰고 죽지.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라며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도 잃을 것이고, 인생 한방이라며 로또 구매에 수십만 원씩 쓰거나 무리한 대출로 투기를 할 확률만 높아지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평생 10억은커녕 1억도 모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00억을 모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를 생각해보고 지출을 통제하고 소득을 늘릴 방안을 찾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런 실천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 부자가 되기 전 겪는 마지막 현상은 불만족입니다. 부자들은 모두 자신이 벌던 돈에 불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주어진 것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만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을 인정해서 채용해주고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해주는 직장에, 사업주에 감사합니다만, 직장은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준다고 하죠. 또한 내가 수천 또는 수억의 가치를 창출해도 성과급이라는 명목하에 연봉의 몇 %만 더 주고 말 겁니다. 이렇듯 남이 내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에선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 불만족에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만족이란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벌 돈을 누가 정하느냐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스스로 소득을 결정하려 듭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부업을 해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벌려 하죠. 노력하는 만큼 온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로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퇴사하면 길고양이 친구만 기다리겠죠? 일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투자로 월급 이상 벌 수 있는 구간이 되면 전업 투자자로 전환해도 되고, 적성에 맞으면 그 업으로 자아 실현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전업 투자로 전환하면 안정된 기반을 갖춘 후에 사업을 병행하고 사업가이자 투자자로 변신해야 한다는 거죠. 남이 결정하는 소득 비중을 줄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소득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